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공단 서포터즈 8기로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알면 알수록 도움되는 연금 상식, 연금 정지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되는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까요? 지금부터 한번 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정지제도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연금을 받던 사람이 연금을 정지하게 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나중에 은퇴 후 노후 계획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연금 정지 제도가 왜 있는지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퇴직 후 소득 상실을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므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내 연금이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사유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퇴직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에 재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와 또 두 번째로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이 정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지가 되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에 재임용되거나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 정지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일부가 정지되므로 내가 정지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을 시도할 경우에는 역시나 전액이 지급 정지된다고 해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은 유족연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1번 같은 사례의 경우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되므로 재직 중에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해서 다시 연금제도에 가입자가 되어 기여금을 불입하고 재직기간을 인정받게 되는 거고요. 2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을 정지하게 됩니다. 단 지급을 정지할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최대 2분의 1까지만 정지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말했던 사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새 학교에 선생님들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만 봐도 이미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일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제가 재임용될 경우 공무원 연금을 저는 받을 수 없을까요? 김토끼 선생님의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 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김토끼 선생님께서는 2번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금이 일부 정지될 거라는 건 우리가 유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간제로 채용이 되는 것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도 아니고 또 군인이거나 사립학교에 재임용된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퇴직 후에 너무 심심해서 기간제 교사를 지원했고 땡땡 고등학교에서 출근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이 생기는 경우 내가 받고 있는 지금의 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되는지 궁금하여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요청했다고 가정했을 때 공무원 연금 감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이 무엇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 감액 계산 시 해당되는 소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앞으로 김토끼 선생님이 받게 될 기간제 근로소득이 바로 김토끼 선생님의 근로소득이 되고요. 또 선생님께서 지금 임대소득으로 1,0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이 300만 원인데 이것보다 더 적게 받게 된다면 일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일을 하지 않고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례를 보면 공무원 연금 감액 계산에 해당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벌 수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은 여기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연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중 시설관리에 들인 비용이 420만 원이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저의 사업소득이 1,000만 원이 아닌 580만 원으로 잡힌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월 급여액으로 계산이 되고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다 더한 것을 월 평균 소득 금액으로 체크한다고 하네요. 여기 이 귀여운 캐릭터는 공무원 연금공단 캐릭터인데요. 왼쪽은 믿음이, 오른쪽은 동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월 평균 소득 금액을 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한 월 평균 소득 금액에서 전년도 수급자의 전체 평균 연금 월액을 빼주면 초과 소득 월액이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이 초과 소득 월액에 따라 일부 정지액이 얼마인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단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금액이 본인의 연금 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거기까지만 정지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수급자의 전체 평균 연금 월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잖아요. 이건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연금 지급 정지액 조경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결과 공무원 연금 평균 월액이 2023년 기준으로 264만 원 정도였고요.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이 544만 원으로 체크되어 있더라고요. 연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만약에 내가 특정 기간제로 일할 때 한 달을 꼭 채워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년간 소득 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눠서 계산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이 계산이 끝나면 금년도 예상 소득에 따라 일단 우선적으로 제 연금이 정지되었다가 차년도 실제 소득 확정에 따른 확정 정지액이 산정이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차차년도에 차액이 정산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사업소득은 전전년도 국세청 확정 신고소득으로 예상을 하며 차차년도 1월에 차액이 정산되기 때문에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신고혹은 소득조정 및 해지 신청을 통해 정확한 우선정지 금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꼭 제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내가 지금 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있는 연금이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또 내가 당연히 은퇴 후에 일을 하면 연금도 받으면서 월급도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학교가 또 폐쇄적이기도 하고 또 월급에 대해서 뭐 다들 공무원이다 보니까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항상 교무실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에 의존해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생각했었는데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면서 내가 직접 조사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선생님들께 전달해주면 나중에 노후의 계획을 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이런 걸 계산할 때 있어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당연히 월급이랑 연금도 받을 줄 알고 있었다가 오히려 연금이 정지되면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어떻게 하면 연금이 정지되는지, 그게 일부가 정지되는지 전부가 정지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연금 정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혜택과 유용한 정보로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선생님들의 행복한 교직 생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